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집을 방문하고 북극의 공장을 운영하며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능력까지 가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기 270년경 지중해의 작은 항구 도시 파타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니콜라스였고 부유한 그리스 상인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어떤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의 삼촌이었어요. 이 삼촌은 어린 니콜라스에게 평생을 좌우할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남을 돕는 마음과 신앙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파타라는 당시 번영하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니콜라스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상인들, 로마의 관리들, 시리아의 여행자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나중에 그가 전 세계적인 인물로 변신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니콜라스가 아직 15살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때 전염병이 돌아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이 소녀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콜라스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삼촌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니콜라스는 우연히 한 상인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딸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지참금 없이는 결혼이 거의 불가능했고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 가족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였고 상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니콜라스는 그날 밤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그 집에 다가가서 창문을 통해 금화가 든 자루를 던져 넣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 금화 자루가 우연히 벽난로 앞에 걸려있던 스타킹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스타킹 전통의 시작이 된 거죠. 상인은 아침에 이 선물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지만 너무나 기뻤습니다. 덕분에 첫째 딸의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거든요. 니콜라스는 이 일을 2번 더 반복했고 결국 세 딸 모두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상인이 누가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 알아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니콜라스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인은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니콜라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니콜라스는 단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비밀로 남을 리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니콜라스는 더 조용한 곳을 찾아 미라라는 도시로 떠났어요. 미라로 가는 여행 중에 니콜라스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명의 죄수가 처형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직감처럼 이들이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산타클로스가 가지게 될 누가 착한지 나쁜지 아는 능력의 시작이었을까요? 니콜라스는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걸어가서 사형 집행인의 칼을 빼앗고 죄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직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재판관 중 한 명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니콜라스는 공개적으로 이 재판관을 비난했고 나중에 실제로 그의 부패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라에 정착한 니콜라스는 곧 주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교가 된 과정도 매우 신비로웠습니다. 당시 미라의 주교들이 후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꿈에 나타난 존재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교로 선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였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니콜라스에게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서 실제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 주교는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당시에는 아이들의 권리가 거의 없던 시대였는데 니콜라스는 항상 아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343년 12월 6일 니콜라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신비로워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였지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 바다에서 배를 구했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죽은 아이들을 되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니콜라스는 단순한 인간을 넘어서 성인이 되었고 12월 6일은 그를 기리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날 밤에 신발을 벗어놓고 성 니콜라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선물이 나타났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이 단순한 부모의 장난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성 니콜라스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선원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고 상인들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12월 6일 성 니콜라스의 날은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 니콜라스가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에서는 술과 흥겨운 분위기를,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의 하늘을 나는 능력과 술록들을 가져왔어요. 켈트족의 드루이드 전설에서는 굴뚝을 통해 들어오는 능력을, 게르만족의 전설에서는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흡수했습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성 니콜라스는 서양 세계 최고의 선물 전달자로 군림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은 항상 같았어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비로운 존재라는 것 말이죠. 물론 모든 시대가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알프스 지역에서는 성 니콜라스 옆에 무서운 괴물 크람푸스가 등장해서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검은 얼굴의 크네히트 루프레히트가, 네덜란드에서는 검은 피터가 그의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의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에 대한 경고도 줄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이런 양면성이 성 니콜라스를 더욱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개혁으로 인해 성인 숭배가 줄어들면서 성 니콜라스도 잠시 인기를 잃었어요. 선물을 주는 역할은 아기 예수에게 넘어갔지만 아기가 그런 큰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 니콜라스는 이번에는 좀 더 어둠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벨스니켈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에서는 샤무클라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모습을 했어요. 때로는 털이 많은 야만인처럼, 때로는 뿔이 달린 악마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 니콜라스는 주로 나쁜 아이들을 혼내주는 캐릭터였죠. 하지만 이런 역할은 원래 그의 본성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착민들이 신대륙으로 떠날 때 성 니콜라스도 함께 항해했지만 여기서도 그는 주로 술 마시고 소란 피우는 캐릭터로 여겨졌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가져온 신터클라스는 미국에서 산타클로스로 발음이 변했지만 여전히 좀 거친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는 다시 한번 자신을 재창조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북극으로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800년대 뉴욕에서 워싱턴 어빈이라는 작가가 놀라운 목격담을 기록했어요. 어느 겨울밤 하늘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썰매를 타고 날아다니는 할아버지를 봤다는 것이었죠. 이 할아버지는 지붕 위로 내려와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놓고 갔다고 했어요.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라는 교수는 1823년에 더 상세한 목격담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비한 할아버지는 8마리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녔고 각 술록에게는 이름도 있었다고 했어요. 대셔, 댄서, 프랜서, 빅스, 코멧, 큐피드, 도너, 블리첸이라는 이름들이었죠.
이런 목격담들이 계속 쌓이면서 성 니콜라스는 드디어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토마스 네스트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들을 통해 산타클로스의 현재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빨간 옷, 흰 수염, 둥근 배,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 말이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타클로스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지역의 성인이 아니라 글로벌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산타클로스는 항상 즐겁고 8마리의 날아다니는 술록이 끄는 마법의 썰매를 타며 북극에 있는 거대한 공장에서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물을 배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의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엘프들이 1년 내내 장난감을 만들고 있고 그는 모든 아이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 명단과 나쁜 아이 명단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말이죠. 1700년 전 그리스의 평범한 소년이 이런 초능력자가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산타클로스는 정말로 슈퍼히어로일까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초능력이 있나요? 하룻밤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초음속 이동 능력,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 누가 착한지 나쁜지 아는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요. 멋진 탈 것이 있나요? 하늘을 나는 마법의 썰매가 있죠. 이 썰매는 어떤 날씨에도 운행이 가능하고 무한대의 선물을 실을 수 있는 차원주머니 기능까지 있어요. 비밀 기지가 있나요? 북극의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위성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죠.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악과 싸우나요?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선물과 사랑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산타클로스는 분명히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환영할 만한 멤버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는 악과 싸우는 대신 선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성 니콜라스에서 산타클로스까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시간을 거쳐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전설이 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성인의 선한 행동이 씨앗이 되어 17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발전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죠.